요새 자꾸 깜빡하는 건망증도 늘어나는데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요즘 자주 언급되는 뇌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 과연 사실인지 활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뇌 영양제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성분은 인지질의 일종인데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지력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평균 60세 성인에게 매일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했을 때 3주째부터 기억력과 인지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관련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을 노화로 인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스파티딜세린 보충제가 근래 들어 많이 주목받고 있죠. 식약처에서는 하루 섭취량 300mg 이상일 때만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 중 복용하거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충제로 포스파티딜세린을 이용하신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제품을 드셔야 하니까요. 함량이 300mg 이상인 것과 추출 대두가 non-GMO, 비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비유기용의 추출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바라기에서 나오는 원료로 추출한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복용할 때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엽산, 셀렌 등의 영양소와 함께 먹게 되면 긍정적인 시너지 작용도 올라갑니다. 주의사항도 알고 가야겠죠?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복통이나 위장장애, 불면증 같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치매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가족분들 중에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게 되면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치매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병용하게 되면 침분비나 땀분비가 증가하는 콜린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박동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는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죠. 요즘 워낙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최근엔 과대 광고가 좀 많아서 그것에 관한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 맞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제 엽산입니다. 엽산이면 임산부들이 먹는 거 아닌가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초기에 태아 신경관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엽산입니다. 또 비타민 B12와 함께 먹게 되면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 빈혈에 효과적인 성분이기도 하죠. 이런 엽산이 의외로 뇌 건강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9에 속하는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뇌신경세포의 핵산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세포 작용이 둔해져서 건망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때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경도 인지장애를 개선해서 노인성 치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엽산은 더 이상 임산부들만의 영양 성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엽산제 잘 고르는 방법도 알아둬야겠죠?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엽산은 합성, 천연, 활성 제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합성 엽산은 흡수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일부가 활성화되지 않고 남은 대사체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망막세포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폐암의 위험성을 25%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성인의 경우 최대 섭취량은 1000마이크로그램인데 이런 이유로 엽산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피하고 싶다면 천연 엽산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은 합성보다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천연 엽산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은 원료명과 함량을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기농 건조 효모, 바로 엽산처럼 엽산을 추출한 천연 원재료
원재료명이 앞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합성엽산은 엽산이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구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엽산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엽산이 몸에 들어가서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대표적으로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 엽산 활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안 좋은 거야? 아닙니다. 이 유전자 변이 자체가 흔하고 한국인도 30에서 40%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엽산이 꼭 필요한 임신 초기나 뇌 건강과 관련된 우울증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 예로 임신을 준비할 때 습관성 유산이 반복되거나 반복 착상이 실패하게 되면 이 변이를 의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흡수력이 아주 높은 활성형 엽산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몸에서 전환될 필요 없이 바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활성형의 경우 가격이 비싼 편이고 일부 민감하신 분들은 두통이나 불안, 불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 보는 분들은 아마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 당연히 있습니다. 엽산 함량이 높은 음식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땅콩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에는 엽산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은 100g당 24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호두의 2.5배 수준입니다. 채소류 중에서는 방울 양배추가 엽산이 가득합니다. 역시 100g당 24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도 145 마이크로그램, 삶은 브로콜리에는 108 정도 들어있습니다. 제철 과일로는 참외가 풍부합니다. 100g당 약 132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 특히 참외 씨와 씨가 붙은 부분에 가장 많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포스파티딜세린 엽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제품을 선택하거나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뇌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제 2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